자, 유대인들이 중세를 지나면서 베네치아로부터 요구되는 금융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이 나오는데, 그때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이 바로 유대인의 그 금융업자죠. 그래서 엄청난 악덕 상인으로 그렇게 그 소설에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시작하는 배경을 통해서 그것이 소설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금융업을 유대인들이 전부 다 사로잡게 되는데, 반면에 또 제가 지난번에 그 동영상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그때 그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었냐면 기독교를 이끌고 가는 물고기. 그 동영상을 보시면 물고기가 어떻게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줬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염장청어라는 이야기가 납니다. 이 염장청어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것을 그의 손에 넣고 그들이 어떻게 이 염장청어로 유럽의 모든 돈을 전부 다 휩쓸 수 있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파르디 유대인들이 1492년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레콩키스타를 통해서 이슬람교를 완전히 몰아낸 해를 우리가 1492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 이사벨 여왕이 유대인들도 함께 추방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추방할 때 알람무라 칙령을 통해서 개종을 한 사람들은 그냥 살게 하고, 개종을 하지 않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나 유대인들은 전부 다 내쫓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우리가 세파르디 유대인이라 그러죠. 이 세파르디 유대인들이 스페인을 떠나서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그 영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겨나가지고 벨기에에 와 있었어요. 그때 벨기에에 와 있던 유대인들과 함께 그곳에서 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보석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기에에 지금도 가면 전 세계의 보석들 또 다이아몬드들이 벨기에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92년에 그 세파르디 유대인들이 벨기에로 왔다가 벨기에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시 위험을 느끼고 찾아간 데가 가장 그 당시에 자유로운 나라였던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네덜란드로 이주를 해서 보니까 네덜란드라는 땅의 영어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름이 뭐예요? 니덜랜드 아니야. 바다 해면보다 땅이 낮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온 땅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땅들만 있는 그곳에 그들이 갔는데, 그때 마침 그곳에서 유럽인들이 그 사순절날 육고기를 먹지 않고 생선을 먹는 풍습으로 말미암아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생선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생선 수요를 맞출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장 그 바닷가에 그 접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청어를 잡아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청어를 파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내장을 빼내고 아가미 쪽을 이렇게 털어서 그거를 소금에다 절여서 그것을 오크통에다 놓고 그렇게 놔면 1년 동안이나 그것을 보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장청어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유럽에 팔게 되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 가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이 염장청어를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보니까 이 소금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비싼 거예요. 독일의 한자 동맹에 의해서 거기에서 소금의 암염, 그러니까 바다 소금이 아니라 바위로 돌로 된 그 소금을 갖다가 이 청어를 절이는데, 이 소금값이 너무나 비싸서 이 청어값이 비싸진 거예요. 염장청어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살던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에 소금이 많이 나는데 이 천일염이야말로 정말 질이 좋은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가서 이 바스크 지방에 있는 천일염을 들여다가 염장청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절기에 맞춰서 40년 동안 육고기 대신 생선을 먹는 풍습에 따라서 전 유럽에 생선 열풍이 불자 유대인들이 염장청어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다 잡을 수 있던 게 뭐냐?
독일의 한자 동맹 회사에서 가지고 온 암염보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옛날에 살던 그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에서 난 이 천일염으로 이 염장청을 만드니까 고기도 깨끗해지고 고기 맛도 좋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싼 거예요. 그래서 이 염장청업을 유대인들이 손에 넣게 됩니다.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에 가득 염장청어를 이 오크통에 만들어 나무통에 실어서 그것을 전 유럽에 수출하는 이 배가 필요하자 유대인들이 플류트배를 만들었다 그랬죠. 범선. 그런데 이 범선을 최초로 유대인들이 만들 때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규격화했어요. 규격화. 모든 부품들을 전부 다 규격화해서 이 규격화된 부품들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배도 여러 척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모든 기계 제품들이나 모든 물품들이 전부 다 규격화돼서 나오죠. 그 규격화를 처음에 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염장청어를 손에 넣고 또 그들이 배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돈을 손에 잡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물건을 내다 팔기 위해서 그들이 동인도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그 해상을 누가 잡고 있었냐면 원래는 포르투갈이 잡고 있다가 포르투갈이 스페인에 의해서 밀려나고 스페인이 완전히 해상을 북해를 장악하고 있었을 때 이 네덜란드가 감히 스페인에게 도전을 해서 스페인을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동인도 회사가 무지무지하게 커지죠. 이 동인도 회사가 이 향신료를 아시아에 가서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무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 이들이 미국이 1492년에 콜럼버스에서 신대륙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그들이 신대륙을 개척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들이 파견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헨리 허드슨이 맨하탄 지역을 도전을 하고 허드슨 리버를 따라서 강을 따라서 올라가서 그 이름을 최초로 올라갔다 해서 허드슨 리버라고 이야기합니다. 헨리 허드슨 리버가 그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지게 됐고 오늘날 맨하탄은 옛날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맨하탄에 암스테르담 애비뉴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장청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전 유럽의 상권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해상권을 잡게 되고 또 이들이 중세시대부터 방코를 만들어서 금융업을 전부 다 손에 넣게 되니까 이들이 이때부터 네덜란드를 통해서부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만든 게 뭡니까? 주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주식이 처음 투자된 게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어떤 배 한 척이 있는데 이 배 한 척이 인도에 가서 항해해서 후추나 뭐 많은 향신료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 거기 갔다 오는 돈이 10,000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10,000불 가서 10,000불어치 물건을 사가지고 여기 와서 보면 그것이 100,000불이 만들어지면 그 100,000불을 어떻게 나눕니까? 주식을 먼저 돈을 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돈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식이 만들어집니다. 주식회사는 처음으로 최초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럽이나 전 세계의 금융업과 경제권, 해상권을 유대인들이 잡게 되고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오늘날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 한 2,050만 정도 된다. 전 세계에 되는 유대인들을 다 합치면 약 2,050만 정도 되는데 전 세계 인구의 0.2%라고 합니다. 그 0.2%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숫자를 전부 다 비율로 계산해 보면 0.2%의 유대인들이 22%의 노벨상을 휩쓸어버렸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숫자로 보는 유대인의 파이 한번 볼까요? 미국의 대학 진학률
58%. 근데 미국의 평균 대학 진학률은 29%예요. 석사 이상이 10%인데 유대인들은 대학 진학률이 58%고 석사 이상이 28%. 한 해 수입이 15만 달러 이상인 가구가 미국 평균 8%인데 유대인들은 25%. 대도시 밀집밥 북동부 지역의 거주 비율이 미국 평균이 18%인데 유대인들은 43%. 유대인이어서 자랑스럽다는 사람이 응답자 비율의 94%. 유대인으로서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자가 75%.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9%. 하버드 대학의 유대인 비율이 29.6%, 예일이 26.7%, 프린스턴이 10.6%, 컬럼비아 25%, 다트머스 10.7%, 브라운 대학이 23%, 코넬 대학이 27%, 펜실베니아 유펜이 30%, 평균 23.6%가 미국 아이비리그 재학생 유대인 비율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 동인도 회사를 만들고 주식 회사를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들이 영국과 합작은행을 만드는데 그것이 영란은행. 근데 그때부터 영란은행을 통해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만들어집니다. 미국은 FRB라 그러죠. 그 FRB의 의장이 오늘날 미국의 37년 동안 유대인 FRB 의장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폴 보커 전 FRB 의장,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 벤 버냉키 전 FRB 의장, 현재는 제넷 앨런 여자죠. FRB 의장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유대인들은 뭐 이름 다 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될 수가 없죠. 미국의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 그다음 말컴 블룸버그, 샌디 웨일, 시리그룹 회장, 조지 소로스 전부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또 대단한 게 유대인들이 공부가 특이하다 그래요. 이 공부 방법이 유대인의 공부 방법이.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은 가정 우선 중심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교육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티쿤 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지혜와 실력을 함께 쌓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와 적응력에서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적기에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막 어렸을 때 아이에게 영어 공부시키고 막 선행학습을 중요하게 하고 조기학습을 하는데 미국에 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미국은 선행학습이나 조기학습을 예습을 안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뉴욕에서 만드는 교육 방법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 방법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일고 있는 전 세계의 기업들 보면 IT 기업으로 인텔, 델, 컴팩,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금융업으로는 AIG 그룹, 시디그룹, 체이스 맨하튼 그룹,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리먼 브라더스, 라자르 푸드렐, 골드만삭스, 솔로몬 브라더스, 베이치 앤드 컴퍼니, 금융 뭐 다 잡고 있죠. 미국의 90% 금융업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죠. 영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MGM, 20th Century Fox, 워너 브라더스, 파라마운트, 유니버셜 전부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죠. 방송국에서 CBS, 바이아컴, 미디어 방송그룹, 월트 디즈니, 블룸버그 방송의 개의 40%를 유대인들이 잡고 있죠. 신문, 잡지, 통신사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큰 이 공장 같은 그 회사들을 뒷봉, US 스틸, 에스티 로더, 레브론, 갭, 리바이스, 폴로, 랄프 로렌, 캘빈 클라인, 던킨 도넛, 스타벅스, 마텔, 라이오넬 뭐 전부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해 주시기를 창세기 18장과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죠.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자인의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세계의 금융계와 세계의 유럽의 생선을 전부 다 휘어잡으면서 경제권을 다 움켜쥐게 되었죠. 오늘날 유대인들의 그 혜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내 씨앗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겠다. 지금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의 은행망 사용 하루도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의약품,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생활의 이기품들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세상의 모든 제품의 규격화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슐루트 선을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자,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랍인들을 통해서 모슬렘이 만들어지고 그 모슬렘들이 서로 지네끼리 티격태격 싸우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므로 그들이 기독교를 자극하고 잠자던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들을 내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도에 다시 불을 붙이고 그 역사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신대륙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 내린 이 복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북왕국 남유다로 나눠졌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낳게 되고 그 유대인들이 오늘 전 세계의 경제, 은행, 문화를 다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종족 이제 12지파의 개념이 사라졌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전부 다 다른 이방인들과 피를 섞어버리지.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유대인들과 함께 했던 지파가 어디냐? 벤자민 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벤자민 지파요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벤자민 지파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혈통을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저버리지 아니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했다라는 자긍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벤자민 지파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이 오늘날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고 이 유대인들이 세계에 어떻게 공헌하고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시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설화입니까? 신화입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온전한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제가 짧지만 유대인의 역사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